딱 10년 전 오늘 2만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초유의 강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 현지 연결해서 그곳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에 계셨었죠? 네, 그렇네요. 꼭 10년 전에 3월 11일 오늘인데요. 그때 네, 금요일 날 오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때 갑자기 그 지진이 와서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저도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네. 2층까지 어쨌든 무조건 내려왔는데도, 지면이 다 흔들리고, 아, 이게 여기서 세상이 끝나나라고 이렇게 정말 느꼈던 공포의 기억이었습니다. 세상이 끝나나라는 공포를 느끼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뉴스를 본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거든요. 그 쓰나미 물이 막 밀어닥쳐서 지붕 다 덮이고 차들 막 떠내려가고 사람들 막 고통 겪고 하신 모습들을 봤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 모습들까지. 예, 그렇죠. 네. 그때 뭐랄까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거의 흔들렸고, 예. 그리고 당시에는 모든 전화나 이것들이 다 부통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 가족들도 걱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뭐랄까요, 저녁에 되었어야 집에 들어가서 이 텔레비전 그때서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아하. 그때 후쿠시마라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큰 쓰나미로 그런 영상을 봤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여기저기 피난지에 모여서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전철도 다 멈추고 그랬기 때문에 예. 지금도 생각하면 기억이 선명하네요. 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집에 못 돌아가시는 피난민들이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분들이 아직까지 못 가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도 뭐 처음에는 20만 명 이상이 피난을 했다가 네. 조금씩 들어가시고 지금 4만 명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첫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시설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네. 아직도 이 이전을 해야 될 곳들이 정확하게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 또 한 가지는 여기 후쿠시마 각 지역으로 이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사능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대로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 일본에서 이제 복구를 할 때 일본의 복구청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그렇게 권한이 많지 않아서 이게 생각보다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의 행정들이 네. 그렇게까지 재정이 안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한 달 전쯤에 일본에서 또다시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다시 진도 6이 정도가 왔었고요. 예. 그때 이게 3.11 직전이기 때문에 다시 그 10년 전에 3.11을 연상시켰고, 네. 아마 그 10년 전 3.11 이후에 근 10년 만에 이렇게 또 큰 지진이 왔어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3.11을 기억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 이게 큰 지진의 전조인지 안 네. 그러면 3.11 지진의 여진의 마지막인지 뭐 이런 아, 부분도 대부분 불안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 3.11 오늘이 있었지만 아직 그 큰 지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 큰 지진 이후에 혹시 여진이 또 발생을 했나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진도 5라는 지진이 있었고 또 이틀 전에도 네. 이 후쿠시마 지역의 미야키 지역에서는 진도 4에 또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 지난번에 이 지진의 여진들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도 10년 전 생각이 나면서 많이 불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본 내 TV나 언론 통해서 보시는 실제 지진이 발생한 현지 주민들 분위기, 이것도 많이 좀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과 시민 강좌도 하고 있고, 저도 예. 아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후쿠시마에 살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은 실제 10년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요. 특히 아, 후쿠시마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네. 밖에 나가서 하루 1초라도 숨을 쉬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의 절망이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망 속에 희망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속에 또 지난번에 큰 지진이 와서 또 다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넘어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도 수습을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네. 때문에 또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후쿠시마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지금 삶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뭔가를 살아야 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현지 주민분들이 참 처해 있는 그 아픔과 고통, 이렇게 교수님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올림픽 얘기를 하셔서 그 질문을 드리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 여론과 분위기 어떻습니까? 올림픽 지금 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올림픽은 일본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대책이 실패하면서 네. 실제 지금 현재 올림픽을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거의 20%도 안 되고요. 네. 그 거의 연일 보면 70, 80%는 올림픽 개최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 지금 올림픽이 아직 일본 정부는 개최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일본이 긴급사태 선언이 3월 25일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에서 예. 정식으로 올림픽을 개최한다라는 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25일부터는 성화 봉송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여론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 정부가 계속 그 얘기했던 것이 이번 올림픽은 부흥 올림픽이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올림픽의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부흥 올림픽이란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이 실패하면서 부흥 올림픽이란 말은 일본 정부도 이 사회에도 거의 지금 들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이미 많이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예. 뭐 하나 대안으로서의 이 올림픽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지만 코로나도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이 올림픽이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관객으로 해야 되는지 실제 어디까지 그 선수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네. 아마도 올림픽보다도 지금 코로나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올림픽이 화합의 어떤 제전이 돼야 되고 평화의 상징이 돼야 되지만 오히려 올림픽이 지금 혼란을 더 가져오고 코로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하나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다가 7811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본 내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약 200톤 이상이 되는데, 네. 이 200만 톤 이상이 되고 있죠. 이 오염수를 지금 일본 정부는 세슘만 제거해서 이 방류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세슘 이외에 이 방사능 물질의 다른 것들은 그대로 다 남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방류 자체는 결국은 해결하지 않고 더 오염을 시키겠다는 거고 현지 어민들과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방류를 결정 못하고 있는데 예. 실제 이 전문가들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방류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네.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는 거고 오히려 이것을 저장을 하면서 시간을 벌더라도 나름대로 이것을 메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네. 정부는 어용학자들을 등용을 해서 아하. 결국은 방류가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마 올림픽 전에 스가 정권이 결정을 해야 될 건데 그렇지만 이게 스가 정권의 지지율 문제와 그리고 현지 주민의 반대 속에서 네. 아마 지금의 지도력을 가지고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내에는 꼭 해결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한일 관계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차가운 상황인데 우리 강창일 주일 대사가 스가 총리는 물론이고요. 외무상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임 이 2달이 넘어섰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강창일 대사가 뭐 대기 외상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아예 네. 수상은 지금 만나는 일정도 잡혀 있지 않지요. 예.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실제 지금 수가 정권이 코로나 대책에 실패하고 올림픽도 불투명해지고 인기가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일한 선택이 현안 정책, 한국의 아하. 강경 정책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만이 지금 정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뭐 한일 관계라기보다는 수가 정권의 아하.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 강창일 대사를 지금 만나고 있지 않는데 네. 아마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도 네. 불구하고 강창일 대사는 꾸준히 여러 이 일본 사회에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네. 여론을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동일본 대지진 10년을 맞아서 일본 현지 연결해 봤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